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지난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큰 폭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많이 좋게 했는데요. 역시나 미국은 금요일 항상 TGIF 땡스 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그 흐름이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일단 그 바닥을 찍고 반등장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는 쪽도 또 일부 있으신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약세 국면에서의 어떤 그냥 그 일시적 반등으로 일단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는 그 연말 그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속 달러 인덱스를 점검하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글로벌리 지금 돌아다니는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는데 달러 인덱스만큼 그 지금 중요한 데이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그 인터넷에서 쿠키 정보라고 하죠. 일단 그 미국의 달러도 뭐랄까요? 그 쿠키 가루 이렇게 흘리고 다니듯이 쭉 그 달러 인덱스를 추적을 하면, 그러면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시장 쪽에 갔다가 어디로 가고 하는지를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말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들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강세로 돌아서서 지금 보시면 양봉이 저렇게 크게 세 개 나오고 일단 조정하는 어떤 캔들이 하나 나오고 다시 또 지난 금요일 지금 94.627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94를 넘어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다시 또 그 약세를 흐름으로 흐를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94에서 95대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시장 흐름이 일단 강세로 돌아서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역풍을 그 뚫고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요 그림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3월달 우리 시간으로는 3월 9일이고요. 미국 시간은 3월 8일 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그 합의가 결렬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부터 달러가 폭등을 했고, 이때부터 유가는 폭락하고요. 달러는 폭등했습니다. 요 위에서는 뭐가 나섰냐면요. 페드에서 회사채 매입도 불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때부터 달러가 약세로 진행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크게 보면 약세가 한 번,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좀 시간을 좀 갔다가 또 한 번, 또 옆으로 시간을 갔다가 또 한 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그 약세로 돌아서는 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보면 백신 뉴스가 나왔죠.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이고요. 여기 한 달 이상 이 횡보 구간을 거쳐서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온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달러가 강세로 흐르는 구간에서는 보시면 S&P 500 일봉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립니다. 지금 흘러내릴 때도 보시면 지나고 나서 보면 3월 달에 주가가 매일 폭락한 것 같지만 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큰 양봉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양봉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상황도 만약에 약세로 흐르는 중에 만약에 이런 봉이 나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제 조정 다 끝났다고 여기서 또 다들 또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약세 구간 중에 반등이냐 아니면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 장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달러가 약세 구갈 때는 고민할 게 별로 없는 장이죠. 지수가 이런 각도로 크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약세 구간에서 횡보 구간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미 국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지금 보시면 이건 0.6에서 0.74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조금 그 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그런 신호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부분은 약간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 지난주 내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8월 달에 있었던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죠. 8월 달 저점을 뚫고, 이건 지금 ETF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이것들이 안정세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요즘 8월 달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린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운 얘기죠. 자, 미국 시장이 정리하면 달러 인덱스 94레벨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약세 구간 중에 반등이냐 아니면 바닥을 확인한 장이냐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의 하향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달러 인덱스가 하향세를 가려면 달러의 반대 방향에 있는 통화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보시면 유로, 파운드, 엔인데 유로도 그렇고 파운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지금 보면 달러 약세를 받아줄 만한 지금 통화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들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보면 자기 살 길 바쁜 그런 그 통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를 받아줄 통화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약세로 확 꺾인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약세 구간 중에 반등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경우라면 일단 하락시 거래량이 상승시 거래량보다 지금 많은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보면 S&P 500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되고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덜 가는 그런 반등이라고 보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시에도 상승일수하고 하락일수가 대충 비슷하게나 아니면 뭐 하락일수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일수도 꽤 있는 그런 흐름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헷갈리게 만들죠. 자, 두 번째는 바닥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라면 하락시에 만들어진 저항을 돌파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나스닥 종합 차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음봉 크게 나왔던 요 음봉의 그 상단을 뚫고 회복되는지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나스닥은 그래도요. 물론 여기 이제 떨어질 때 음봉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거래가 좀 실린 그런 모양이라서 일단 뭐 나스닥 모양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음봉 크게 떨어진 자리 있죠? 요 크게 떨어진 자리 여기를 좀 요 자리를 좀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좀 남아 있고요. 거래량이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많고요.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거래량은 많은데 올라가는 날 빨간색 거래량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은 조금 좀 신뢰가 좀 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런 그 하락시에 만들어진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는지 1차적으로는 여기부터 뚫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음봉들을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요 음봉 뚫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94.68 올라와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이 약세를 가려면 다른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유로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를 그리고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박스 하단을 좀 뚫고 지금 내려간 상황이죠. 이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뚫고 내려간 상황이라서 지금 얘들도 지금 보면 네코가 적자인 상황이 되겠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은 달러, 파운드, 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보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 계속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6.75를 뚫고 찍고 6.82까지 올라왔고요. 중국 위안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1160원을 깼다가 지금 보시면 1175원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통화나 위안화 통화만 해도 좀 양호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항상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말이 많이 나오는 통화들이 있죠. 브라질 헤와라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헤와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좀 껄쩍지근한 그런 상황이죠. 다음에 이제 또 말이 항상 많이 나오는
러시아 루블화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좀 가파르죠.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란토화 한번 보겠습니다. 란토화. 여기도 보시면 쭉 가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지금 신흥국 통화 중에 지금 좀 문제가 항상 많이 되는 통화가 그 터키 리라화가 있죠. 터키 리라화는 여기 저기 그 차트에 없어서 제가 이제 따로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8월부터 여기 지금 8월 3일이죠, 여기요. 8월부터 지금 보시면 쭉 이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통화 중에 여기가 제일 가장 좀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터키 리라화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줄로 보면은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약간 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다른 통화들이 지금 조금 그 여력들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요. 연말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그 기사 나온데요. 여당의 그 김병욱 의원께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대주주 요건 3억으로 하향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3억 하향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10억, 15억 이때도 보면 연말만 되면 항상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억 하향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데 현혹되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현혹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방송이나 기타 그 유명 유튜브 방송에서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좀 더 일찍 했어야 되고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과 관련해서는 이거 해마다 발생되는 연례 행사였던 것 같고요. 지수가 해마다 보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어떤 해는 9월, 어떤 해는 10월, 11월, 어떤 해는 12월 초. 근데 항상 12월만 되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만약에 양도차익을 그 회피하는 그런 물량이라고 한다면 12월 저 납회하기 전에 주식을 사서 올린다는 거는 사실 조금 더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 달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양도차익 회피해야 되는 그런 물량들은요, 이미 여름부터 가을 찬바람 불 때 그 전에 주가가 좋을 때 이미 물량 다 줄여놓습니다. 그럼 실제로 10월, 11월, 12월 되면은 이 나팔수들 때문에 계속 주식을 팔게 됩니다. 사람들이. 양도차익 과세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주가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또 12월 되면 다시 또 채워놓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전에 장기적으로 좀 헬릭스미스라는 주식, 옛날에 바이로메드죠. 바이로메드라는 주식을 제가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좀 연말만 되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2009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도 보시면은요. 여기가 9월이죠. 9월 달부터 쭉 흘러내립니다. 자, 12월 9일 날 최저점을 찍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때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주가가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보시면 8월, 9월, 그 다음에 11월 초에 고점 찍고 12월까지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좀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지금 보시면 9월,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개막원을 만들어 놓고요. 12월 초까지 중반까지 밀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끌어가지고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연말 우리 보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않게 하려면 사실은 이날부터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날부터 거래가 되면서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그런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을 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다음해입니다. 2012년도입니다. 9월, 여기서 9월, 10월, 11월 달에 고점 찍고요. 12월 중순까지 쭉 밀립니다. 아주
해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보시면 찍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도 보면요, 9월 11월 고점 찍고요, 12월까지 빠지고 12월 중순부터 다시 올립니다. 이게 원래 12월 중순부터 올린다는 게 사실 조금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때부터 올린다는 게. 자, 그다음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도 보시면 12월 거의 26일, 27, 요건 맞을날 30날 3일 동안 끌어올려 가지고 그동안 빠진 거를 12월 달에 빠진 걸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올리고요. 다음에 2015년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015년도는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초까지 올리다가, 왜냐면 이때는 굉장히 바이오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뺍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날이 며칠이냐면 12월 17일입니다. 17일 날 저점을 찍고 다시 또 끌어올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9월 하고요. 11월, 10월, 11월, 12월. 특히 시장이 안 좋은 해에는 이런 빼는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더 약세로 갑니다. 왜냐면 얘들은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시 또 싸게 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12월 달에 또 이때 중순쯤 이때 저점 한번 쌍바닥 찍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월, 10월, 11월 올리고요. 12월 달에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 이게 너무 전 생생해가지고요. 9월, 그 다음에 9월 2018년도입니다. 이때는 또 시장이 또 안 좋을 때죠. 10월 달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인데요. 9월, 10월, 11월, 12월 중순에 저점 찍고 이때부터 올립니다. 자,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이 된다면 여기서 주식을 다시 사서 사 들어가는 흐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작년 연말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은 지금 보시면 9월, 작년에는 좀 약간 좀 여기는 얘는 또 임상 안 좋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때부터는 좀 다른 흐름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헬릭 스미스 이외에도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주식들이 만약에 이런 과거 흐름을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 종목마다 보면은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한번 좀 스타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갖고 계신 주식들은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서 좀 준비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미국 시장이 그래서 상승이 좀 강하게 안 나오고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해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뭐랄까요,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대충 12월 빠르면 12월 초 중순부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세 국면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빅사이클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그 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주들, 전기차, 수소차, 그린 뉴딜 관련돼서 특히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주식들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지금 보시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이벤트가 지금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유망주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주가가 오면 다시 또 채워넣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지켜보시고요. 우리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월화 시장이 또 혹시 또 흔들리면 좀 많이 좀 멘탈이 좀 흔들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 지금 보시면 지금 연말 앞두고 이런 수급에 약세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조금 좀 변화가 오거나 이러면 지속적으로 좀 빨리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